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참 다른 후보님들 거 들어보셨어요? 박성희 후보 건 다 들었고 네. 남충 후보 건 시작할 때만 들었어요. 그럼 오늘 그 김인규 후보님 녹음하시는 방송은 다른 후보들은 과연 들을까요? 글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정당들에서도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속속 정해졌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전광역시장 선거 대진표도 만미가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가치 실현을 위해 탄생한 정당. 그러나 어째 노회찬, 심상정 이 두 사람 말고는 잘 보이지 않는 정당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 PD 엮인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정의당 김윤기 예비후보를 만나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정의당 특집편에 나오셨었죠. 그런데 다른 정당은 후보 단독으로 해주면서 왜 정의당만 여러 명을 한꺼번에 퉁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을까봐 알아서 제가 단독 방송을 잡아봤습니다. 정의당 소속이죠. 김윤기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주신 우리 지역 최고의 주류 언론인이 되시고 픈 분입니다. 중도일보 이미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류 언론인. 네,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네. 아직도 안 깬 것 같은데. 저 소주 3잔 정도 주량입니다. 그 1000cc 맥주 잔 아니에요. 아니, 소주 3잔 정도가 주량이시면 어제는 얼마나 드셨길래 오자마자 약을 드시고. 어제 한 5잔. 5잔? 5000cc? 네. 아유, 예. 소주 5000cc. 들어보셨어요? 김규 의원이 이런 분? 예, 뭐 저도 어제 좀 약 드릴까요? 아니 이 주류 언론인과 주류 정치인이신데 왜 이렇게 인지도 면에서는 비주류일지 좀 미스테리합니다. 네. 아, 이 방송 안 나오고 싶어 진짜. 나올 때마다.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네, 어제요. 네. 어제 저는 뭐 세미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말이야. 출연자 관리 안 하시고 말이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 이제 저희 방송 패널 분들 중에 정치인 분들이 속속 이제 개소식 같은 걸 하셨는데 아무데도 안 갔어요,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해 살 수
있을 만한 위치에는 없지만요. 아 유권자도 아닌데 뭐 가면 되지. 안 보이는 곳에서 네, 후원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전시장 그 출마하시는 후보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허태정 후보가 사실 이번 주에 출연을 하시기로 지난주에 얘기가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얘기가 달라지셔가지고 출연이 안 하시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명 기자님. 그러게요. 저도 후보님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본인은. 네, 이제 아셨잖아,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뭐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김민기 후보님도 바쁘시잖아요. 아 저는 안 바빠서 나왔어요. 제가 실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거리 인사하는 허태정 후보를 봤어요. 그래서 아 저는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그 옆에 사거리에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고대거리만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데만 하상도로를 이렇게 갔었거든요. 내려가지고 섭외를 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예, 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오시기를 이제 기대하고요. 네, 오늘 주인공은 김민규 후보입니다. 네.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김민규 의원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 방송에 많이 나오셨는데 패널이시기도 하고요. 단독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어쩌다 네,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은 일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규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거 말고 이제 공식적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검색이 잘 안 돼요. 네. 위키백과 뭐 나무위키 이런 데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요. 위키백과에는 6대 건설교통부 장관만 나오십니다. 네. 아, 네. 예, 재미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 1974년 5월 9일생이시라고 등록이 되었고요. 실제는 73년생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맞나요? 예, 뭐 주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일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선. 예. 아, 그러면은 이 방송을 제가 5월 8일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내 생일 전야제 축하 음악 하나 BG 깔아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네. 비지마. 네, 고맙습니다. 네. 논산 성광초등학교, 강경중학교, 그리고 대건고등학교를 나오셨고요. 충남대학교 농학과 4년 중퇴이십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얼굴이 이분이 공식 선거에 되게 오랫동안 출마하셨거든요. 안 늙으세요. 옛날 출마 사진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으세요. 네. 늙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동안이시죠? 아닐걸요? 네. 아니 제가 나이를 찾아봤는데 46살 맞으시나요? 예. 동안이시잖아요. 네, 동안이세요. 네. 근데 20년 전 얼굴이에요. 예, 공식선거 출마 사진 보면은 지금은 동안, 그때는 노안데. 주변의 평가하고 좀 다른데요. 아니 뭐 똑같은데. 예, 그렇다고 하죠. 대전 장애인배움터 하늘야학에서 운영위원장을 하시고요. 네. 네, 그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이시고. 옛날에 했죠. 지금은 아니고. 네, 비정규직과 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식당 운영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저도 좀 구제가 가능할까요? 전 비정규직도 못 되는데. 윤호동 무임금. 예, 끝나서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윤호동 무임금 어떻게 구제해줘야 돼요? 저도 비슷한데요. 자기 머리 못 깎는데. 예, 주류로 가세요, 주류로. 그러니까. 그리고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 공동 대표이시고요. 예. 이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네. 도솔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예. 네. 위원장은 문성호 선생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집행위원장이 정은희 위원장이 후보시고요. 예. 자기들끼리 다 해먹습니다. 우리 동네니까. 네. 그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지금 겸직하고 계신 거죠? 겸직이요? 뭐하고? 네, 후보하고. 예, 그렇죠. 예, 독재입니다. 네, 정의당 독재. 네. 예전에 18일간 단식하신 적이 있어요. 뭐 장애인 그 활동보조 사업 관련해가지고 2급도 이제 뭐 시범 사업으로 된다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2번 했습니다. 아, 2번. 예. 18일간. 하나는 18일, 하나는 16일 뭐 그런 것 같아요. 살 얼마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kg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kg 정도. 오, 예. 지금 단식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할 겁니다, 이제. 대전광역시장 뽑아주세요 하고 단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니까요. 네. 배 많이 고프시지 않았어요? 예. 배 엄청 고파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좀 견딜만 한데
배고픈 건 모르겠는데 짜증이 엄청나요. 막 이렇게 그 장애인 활동보조나 이게 두 개 다 대전시하고 무슨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편이 협상하고 오는데도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우리 편 맞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가 안 굽는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셨었죠. 예. 그때는 이제 사회당 한국 사회당 예. 소속이셨어요. 처음에 제 기억에도 사회당 그냥 네, 사회당. 그냥 사회당 예. 대전 서구을 예.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처음 출마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뭐 사회당이 그 주류 정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얼핏 들었을 때는 공산당, 사회당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선거 방송 안 해준다 가지고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사의 선거 방송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특정 후보 진영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생각도 있다. 안 나는데. 네, 선관위가 언론사의 선거 방송 운영 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 이런 요구들이 관철해서 지금은 이제 출연 잘 하시죠. 그 요구가 관철된 건 아니죠. 네. 우리 당이 달라진 거죠. 아무튼 요새는 출연을 하십니다. 예. 네, 지지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특이한 선거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친환경 후보 뭐 이런 거를 강조하시면서, 그 당시 보라 아파트 맞은편 에서 이제 재활용품으로 선거 사무소를 지었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거는? 예, 그때 뭐 스태프들이 개고생을 했죠. 그 천막 앞에다가 왜 그 캔 그다음에 그 PT병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주워와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다 주렁주렁 이렇게 걸고. 이색 후보라고 SBS에서도 취재해가고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이색 후보 들어가면은 이색 후보. 예, 안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요즘 또 환경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색 후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비주류로 딱 찍히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그냥 방송차 타고 유세하고 간담회하고 이러는 것만 못한 이런 상황이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주류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환경이 중요한 키워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깡통 말고. 예, 깡통 말고. 뭐로 이면지로? 글쎄 뭘로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그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해 같이 했던 것 중에 자전거 유세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예, 그런 건 좀 괜찮잖아요. 보기에도 괜찮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커피 이렇게 파시는 데 있잖아. 아니 이게 호응도 괜찮았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부터 선거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자전거 행렬을. 한 대 두 대는 괜찮은데 행렬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사실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면 금지당하는 게 많아요. 왜 금지시켰대요, 근데? 자전거 선거 유세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행렬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 예, 도보 행렬도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렬이 안 된다는 뭐 건데. 통행에 방해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뭐 취지는 잘 몰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한번 좀 따져봐야겠네요. 제가 선관위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가 궁금해졌고 갑자기. 사회당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는 정당이었는데 이분이 사회당 한국 사회당 나중에 당명을 바꾼 건가요? 2004년에 등록 취소가 돼서 같은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이름을 못 쓰게 돼서 앞에다 한국을 붙였죠. 그러니까 영업 정지된 가게가 이제 장사 못하는 간판. 영업 정지가 뭐예요? 영업 정지가. 근데 그 사회당을 지키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탈당을 하십니다. 네, 뭐 그 당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난 10년간 사회당, 민주노동당 두 진보 정당은 이유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실패와 한계를 경험했다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은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과 원칙을 분명히 내세우면서 이거 기사에 비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이 연대하고 교류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탈당을 하셨거든요. 네. 가슴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제가 그 당이 원래 이름은 청년진보당이라고 2008년에 창당한 정당이고 제가 창당 때부터 발기인이었죠. 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정의당 말고도 진보정당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여러 개의 진보정당이 동시에 국회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자력으로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뭐 이제 물론 이제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일상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수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선거 대응 이런 게 거의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TV 토론 나가냐 못 나가냐 가지고 싸워야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방송사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민주노동당도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권영길 후보가 2007년에 또 대선에 나와서 참패를 합니다. 당시에. 이러면서 이제 진보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의 일부 지금 이제 정의당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생각이 비슷하고 함께 또 다른 공간에서 활동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당 안에서 목소리를 냈었고 이게 실제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이유들로 거부되고 이런 과정에서 탈당을 하게 된 거죠. 오, 사회당의 노무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럼 정당은 총 몇 개 거치신 거예요? 정당이요? 2번 탈당했습니다. 2번 탈당했고요. 네, 뭐 중간에 이름이 몇 번 바뀌긴 했는데 같은 당이. 네. 예. 그게 지금 정의당 소속이신 거고. 예. 20대 총선에도 출마하셨었어요, 그렇죠? 20대가 몇 년이죠? 예, 2년 전이. 예, 그렇죠. 네, 예. 대전 서구을로 출마했다. 예. 출마병 있으신 분이에요. 국회의원도 나갔다가 시장도 나갔다가 국회의원 또 나갔다가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 20대 총선 본인 공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 연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크게. 근데 정의당 물론 당선은 안 되셨지만은 정의당에 이제 원내 진출하신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이거 추진하시나요, 정의당 당론으로? 당시에도 당론은 아니었습니다. 본인 개인의 의견 막 예. 지른 거였구나. 당과 상관없이 막 질러봤다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론은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지금의 국회 운영비 전체를 가지고 n분의 1 하자고 하는 거니까 줄이자라고 하는 방향의 당론이 전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네. 다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연봉을 절반으로 하자고 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양극화, 불평등인데 사실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디에선가부터는 이제 선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놓고 뭔가 이제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내 것부터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개혁의 어떤 원동력,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전에 심상정 의원도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세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반이 아닌 안 줄었어도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면 나는 반은 떼서 어디다가 기부한다든지 뭐 기금을 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실천하시는 정의당 의원분들은 계신가요? 당에 내시죠. 당에다가.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못 보셨어요. 어디 언론에서.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납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좌관들이 상납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정의당은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 받는 세비의 절반을 당에다가 기부하나요?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내고 있고 그 다음에 4급 5급 보좌관들도 상당액을 그러니까 뭐 액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저희가 당규로 규정하고 있어요. 11조 이상? 예,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중앙당 당직자들이 있고 시도당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보좌관들은 그런 당직자들에 비하면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자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죠. 5, 6천만 원 정도 받죠 보통 보좌관들이.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구의원, 시의원. 근데 이제 보좌관도 4급부터 9급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액수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4급 5급만 의무화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받죠 지금 연봉이? 1,400이 월급이 1,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이제 지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저것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실수령에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 꽂히는 거 말고 쓰는 경비 지원 이런 것들 하면 엄청나게.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은 순수 받는 돈이 1,400 정도 된다. 국회의원들이. 예.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고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구의원은 구마다 다른데 3천만 원대 후반. 예, 서구의회는 14,000만 원 좀 넘고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체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의외예요. 일만 잘하면 되지. 좀 더 받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해라. 네. 월급 가지고 탓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일만 많더라고요. 잘하면은 예. 저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는 일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좀 나서주세요. 아유 네. 이렇게 깔때기인데. 네. 흑역사 좀 말씀드려볼게요. 공직선거에 총 5번 출마하셨죠. 예. 보궐선거 포함해가지고 예, 예. 제가 보궐선거는 그 기록을 확인을 못했고요. 이제 공직선거만 17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그리고 5대 지방선거 이렇게 4번이십니다. 보궐 빼고 득표율을 한번 좀 합쳐봤어요. 그런 걸 왜 하세요? 17대 때 1.67%, 네, 19대 총선 때 1.58% 떨어졌네요. 뭐 무슨 잘못하셨길래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20대 때 4.44%, 우와, 네, 기억하십니까? 어쩌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5대 지방선거에서 1.53% 해갖고 합치니까 9.22, 아직 두 자릿수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이번에 두 자릿수 채우겠네요. 이번에 네. 그렇죠. 0.78% 이상만 득표하시면 예, 두 자릿수가 됩니다. 네. 예, 예. 한 번도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아니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대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 핵심 이제 집토끼 뭐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총선 때는요, 제가 4.4% 받긴 했는데, 네. 이제 제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한 9.4%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7.2% 전국 평균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높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당도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당 시절에는요, 제가 제 이름을 말하기 전에 사회당까지만 이야기하면 물어요. 이제 사회당이 뭐 하는 당이냐 이렇게 물으면 네. 제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유권자회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그런 지경에 있었던 거고, 진보신당 때도 사실 이제 시장 선거를 나가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1차적 첫 번째 이유는 비슷하죠. 근데 네. 그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예. 예전부터 보면은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당을 모르셔가지고 뭐 한참 설명하고 나면 그래서 심대평당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지경까지 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사실 정의당은 이제 그런 것은 벗어났죠. 정의당은 그런 거 벗어났고 2년 전하고 비해서도 선거운동하기 한편 수월한 한층 수월한 뭐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 김인기 후보의 이제 진짜의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핑계가 더 이상 이제 없는 뭐 TV도 이제 나오고 당도 이름도 알려주고 옛날에는 1.몇% 받은 게 당도 사람들이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이랬는데 당 지지율을 높이면 안 되겠군요. 지금은 이제 웬만한 플랫폼이 다 깔렸으니까 한번 네,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좀 봐드렸거든요. 네. 실제 생일이 73년 5월 9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의 운세 총우는요 유명무실이랍니다. 유명무실. 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일어나니 종잡을 수 없는 날이네. 어때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저녁 마감하는 시간이니까. 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의 생각만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주위에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편이 좋고요. 쓸데없는 자신감 버리랍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하는 것은 좋지 않대요.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원래 쓸데없는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고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대범하게 처신하면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운도 보니까 수입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지출이 많아서 적자 재정에 허덕일 수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거 맞네요. 그건 뭐 그래요? 요즘 계속 그렇죠. 기분에 의해 한턱 쏘거나 과용하는 거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행운을 예, 밥 사주세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저희 출연하시는 후보분들한테는 절대 안 얻어먹고 있으니까 네. 이거 윤호동 무임금이죠 이런 것까지 행운을 바라기 어려운 날이니까 로또 구입 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그만할까요 우리? 그만할까요? 성적운도 봤어요. 제가 이제 공직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좀처럼 진도가 나가잖아.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6월 13일 아니어가지고. 맥히지도 않고 능률 노릇이도 않는 것이 쓸데없이 피로만 쌓여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빨리 하고 가서 저녁이나 드시죠.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끈기 하면 저죠. 계속 나오잖아요. 기분 전환 이런 거 하지 말고 지루하고 괴롭더라도 꾹 참고 하던 거 매진하시는 게 좋답니다. 네.
예,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소띠셔가지고 이제 띠운세도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능력 안에서 일 처리하는 게 유용하다 이런 얘기.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세요. 예, 운세를 본 거예요. 네, 예, 오늘의 운세를 봐드렸고 간단 질문님도 이제 자꾸 각을 세우시네요. 네, 간단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고 자연인 김윤기 편을 마칩니다. 좋아하는 여배우가 혹시 이거 공통으로 다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예, 해화동의 유다인 씨인데요. 해화동? 예. 노래 해화동이에요? 아니요, 영화. 영화? 예, 예. 예. 제가 야동은 아니죠? 야구 동영상. 그러지 말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와이프요? 예. 아니 좀 넘어가시죠 그러면. 예. 네.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 좋아해서 제가 한때 그 마음을 얻고자 할 때 영화를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그때 이제 사모님을 꼬실 때. 예.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뭐 많이 그 주류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유다인 씨께서 예. 영화 용의자에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예. 유아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겠죠.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썰렁하지? 네. 저 때문이에요. 네. 뭐 초대손님이니까. 좋아하는 여자 가수는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남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게 그 박성효 후보 편을 들었거든요. 네네. 제가 이선희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이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사춘기 때잖아요. 제가 방에다 브로마이드도 붙여놓고 6집, 7집까지는 앨범도 다 샀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4집, 5집은 가사도 다 외울 정도였는데. 여기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이제 잊어버렸죠. 네. 근데 요즘은 제가 폰에 음악이 그 벨소리가 봄이 온다면이라고 안예은 씨라고 이제 이분이 노래가 그 역적이라고 드라마에서 나왔던 노래인데 네. 작년에 우리 이제 심상정 후보 대선 출정식 때 합창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노래 몇 곡을 더 듣긴 했었죠. 네. 그 본인이 일단은 비주류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좋아하는 여가수나 여배우분들도 이분들이 물론 주류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조금 유다인 씨는 이제 네. 주류에서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그 가수 안예은 씨는 K-팝 스타에 나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분인가 보네. 제가 무식해 갖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봐가지고. 걸그룹 혹시 좋아하거나 아시는 걸그룹 있나요? 죄송합니다. 또 소녀시대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본인은 소녀시대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제가 엊그제 어느 고등학교 동문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걸그룹이 그때 양표대소 운동장에서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축하 공연.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거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같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우정의 무대 옛날에 그 군야이스들 이렇게 가수 쳐다보지? 예, 제가 그날 와이프하고 같이 가다가 뭐 이렇게 딴 데 갔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가신 분하고 두 분은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찢어진다 막 이런 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걸그룹은 누구였나요? 그 공연했던? 죄송합니다. 그냥 예. 그 정도고 술 하시죠? 예. 주량 얼마나 되세요? 주량이요? 네. 제가 한 소주 2병까지는 먹더라고요. 소주 2병 정도? 예. 담배는 하시나요? 담배는 지금까지 피워본 게 한 갑이 안 될 거예요. 지방세 별로 기여를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요즘 미투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 우리 김인규 후보님께서는 미투에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좀 꺼림직하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네.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뭐 아직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가장 여기 있는 답변가 다른 분들 다 아니라고 일단 발뺌부터 하시는데. 아니 그게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늘 경계하긴 하지만 사실 뭐 술 먹다 보면 아니면 그냥 얘기할 때도 가끔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사과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게 없다 혹은 그런 인식을 못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뭐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과드려야죠. 이렇게 예. 퉁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미투하고 좀 착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나 아니면 불륜이나 이런 것들하고 미투랑 다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간혹 보면 있는데 예, 예.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으로 갈수록 그 혼용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투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좀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뭐 생각이 그런 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하세요. 뭐 직장에 있는 여직원들하고 말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예. 이게 참 이상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미투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다시 우리도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훈훈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모든 후보자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당선되셨어요. 예예. 눈빛이 확 살아 갑자기 막 올라왔어요. 네. 취임하시면은 가장 먼저 취할 조치입니다. 조치. 뭐 상징적 조치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요. 일단 트램 백지화 하겠습니다. 트램 백지화. 예, 오. 도시철도 2호선 백지화. 네. 2호선 백지화. 네. 예, 두 번째 조치. 두 번째 조치. 예. 월평공원 사유지 매입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월평공원 사유지 매입하겠다. 적정한 가격으로. 아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 파실 분들하고 네. 협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램 도시철도 2호선 백지화, 두 번째는 월평공원 사유지 매입, 세 번째는 시청 안에서 일하시는 청원경찰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예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여지껏 인터뷰하신 분 중에 가장 확실한 세 가지 조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준비된 대전시장 예비후보 김윤기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죠? 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우리 이면 기자님께서 그러면 정치인 김윤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보시죠. 네, 지금 현재 대전의 선거 구도가 대전시장 후보로 네 분이 예. 올라가 계시는데 이 구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설을 해주신다면. 해설요? 네. 선수가 아니야 해설위원. 바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이제 그 디트뉴스에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뭘 해도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해도 한 분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한 분은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막 갑자기 두 분이 막 싸우다가 아니 뭐 10년 동안 대전에 안 살았다는 둥 살았으면 좋았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어디에 끼어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는 이 두 분은 어쨌든 똑같은 논리다 이게 소위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사실은 뭐 좀 지금 이 시대 정신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나머지 한 분 허태정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장이 되면 이거 하겠다고 했던 두 가지는 그 언론 질문 받을 때마다 이 끼어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 트램은 예타가 떨어지면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시공원 일몰제도 지금 뭐 이제 공론화위원회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들으면은 잘 해석하면 뭔가 신중한 거고 아니면 시장 되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현안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월평공원 어떻게 할 거냐 허태정 후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박성현 후보는 적절한 수준의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 남충 후보는 뭐 갑자기 센트럴파크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개발이 아닌 것처럼 지하 주차장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 토지주들에게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건 개발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생기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촛불 이후에 대전에 처음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까지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있습니다. 그게 최근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도 홍준표 대표 아주 막말을 뭐 이제 박성효 후보는 거기에 선을 긋긴 하시던데 어쨌든 막말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뭐 10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어 놓고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1, 2등을 다투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깔린 게 많이 있는 거죠 아직. 예, 깔아놓은 게 많이 있으신 거고 부자 방에도 3년 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좀 이 구도를 좀 바꿔달라. 제가 어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어제 대전 방문하셨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치를 놓고 경쟁하고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도는 너무 낡은 구도고 그러니 적어도 민주와 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본인 이름을 두 번째로 언급해달라 뭐 이런 예, 예. 하셨죠. 아 일단 3등이니까 2등으로 올라가야죠. 네, 그 주장이 과연 얼마큼 먹힐지는 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어디 뭐 집회 현장에도 많이 그쵸. 가시고 사회적 약자 이런 곳에는 현장에 늘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인규 후보께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거리의 정치인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네, 역대 선거 10% 아까 안 됐었죠. 네, 이번에 뛰어넘을 건데 왜 이렇게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을까요? 그걸 뭘 계속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아이 저는 물론 뭐 이게 그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불쑥불쑥 이제 솟아나는 송곳 같은 존재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사실은 너도 그렇게 특별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두고 이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 선거의 법정 한도 비용이 7억입니다. 7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1억 원을 써도 빚이 남거든요. 근데 7억 원을 다 쓰시고도 돈이 남아요. 이게 다른 곳은? 그렇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그거 전부 다 국고로 보조받죠. 그러니까 15% 이상 득표하면 전부 다 돌려받죠. 일단 국고보조금 선거 때 나오는 국고보조금도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룰이나 이 라운드라고 하는 게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결과를 놓고도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보면 저희가 7% 득표했으니 의석이 300석이면 20석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데 6석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 큰 당들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들을 점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심상정 노회찬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지역구 의원 아니었잖아요. 그 비례를 만든 것도 사실은 진보정당이었거든요. 그나마 그 뭐 50석 이거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하나씩 우리의 조건을 바꾸면서 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번 그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달라진 조건을 느끼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방송 토론에도 안 불러줘가지고 맨날 남들 선거운동할 때 토론 준비할 때 우리는 가서 피켓팅하고 이랬는데 아니 뭐 출마한다고도 안 했는데 출마 할 거다 이렇게 써주더니 여론조사에 또 막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만족할 만한 어떤 성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성과들을 생각하면 그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물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한 지점을 넘고 나면 늘 그렇게 한 발 아니면 1cm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변곡점을 찍고 나면 크게 한번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선거다? 이번 선거다? 그 시점 이번 선거다? 아, 어제 기자회견 이런 거 좀 보시라니까 보도자료 다 보내드리잖아요. 네. 예. 봤는데. 예. 디딤돌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다음 총선이다 이렇게. 디딤돌 김인기 선생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올해 이번으로 6번째 선거에 출마하시는데 지난 역대 선거 나가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이런 거죠, 뭐. 웃긴 거. 웃긴 게 아니라 우픈 거지. 아니,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선거 나갔을 때는 선거를 얼마나 몰랐냐면 이제 후보들 그때는 예비 후보가 없었던 시절에 2004년에는 그 후보 등록을 하러 갔는데 첫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많이 가면은 언론에 안 나오겠지 하고 둘째 날 갔더니 진짜 둘째 날은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막으로 한 줄 사회당 김윤기 후보 등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보궐선거 2007년 보궐선거가 좀 이제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2007년 보궐선거 때 2007년 대선 있던 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선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었는지 이름은 하여튼 민주당 계열에 지금으로 보면 예.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예,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당이 당시에 이제 국민중심당하고 뭔가 연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007년 4월에 서구을에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당시에 군원회 의원이 돌아가셔서 생긴 네. 보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을 안 해준 거예요. 아무도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심대평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그다음에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이재선 후보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플러스. 그때 또 쟁점이 뭐였냐면 고교 등급제, 한미 FTA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유리한 이제 저에게 굉장히 유리한. 네. 그래 이제 토론을 그때는 그렇게 된 3명밖에 없으니까 지지율이고 뭐고 토론을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제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대평 후보가 그 당시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국정의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고 이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아니 민주주의 모르시냐고. 그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게 시끄러운 거고, 이런 이야기 하며, 그 다음에 자기가 막, 당신이 그때 당시에 충남지사 3번 하면서 무슨 체육대회, 전국체전 우승을 몇 번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시냐고, 그런 연륜과 경륜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오시고, 그런 시대 관료로 살아오시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한 2번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질문의 기조가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예.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김윤기 후보께서는 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보관이 있으시냐고 이런 식으로 욕하지 못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토론을 막 하고 나서 이제 거리 유세를 나갔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밭대로를 달려가던 차가 쓰더니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와가지고 악수하고 가고 그 이제 노점상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인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자기들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처음 보는 분 많네. 그 뒤에 한 3년 뒤에 갔더니 그러면 뭐하냐고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 뭐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몇 %였죠 그때? 그때 뭐 얘기하셨잖아요. 보궐권은 아까 제가 집계를 안 해가지고. 그 비슷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한 10%는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체감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때는 저도 선거 기억이 나는 게 저 그때 서울 그 지역구에 살았었으니까 심대평 후보가 딱 선거 슬로건이 그거 하나 했어요. 대전의 자존심 심대평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깜짝 이제 정서로 완전히 그 둔산에 사시는 나이 먹은 분들이 그 아들 딸들을 6시 이후에 데리고 와서 투표시키는. 그래 나중에 그때 당시에 그 이재선 후보 심대평 후보가 박빙이라는 기사가 계속 났었거든요.
계속 났었는데 나중에 듣기에는 심대평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데려다 투표를 시켰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박범계 후보도 그때 출마 포기하면서 심대평 지지 선언하고 그랬던 예, 그랬죠. 걸로 기억이 예, 맞아요. 납니다. 네. 네, 편집각이고요. 뭐 별로 재밌지가 않고 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대통령 취임 후에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발표를 했는데 대전시도 작년부터 제가 그때는 출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대전시가 비정규직 전환하고 있는 정책, 뭐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예, 의례적으로 하는 거고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교육청도 그렇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도 그런데 일단은 줄이겠다는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이 전환 대상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물론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들은 있어요.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기조 자체는 사실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 고쳐야 할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총액으로 관리하고 그 정원도 다 총액으로 총정원으로 맞추어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를테면 민주노총 정규직 조합들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상충돼 버린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뒤에서 만나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년 이상 상시 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래서 대원칙을 바꾸는 거죠. 2년 이상 상시 근로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지금은 뭐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 436명 중에 32명 딱 전환하고 다 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교육청은 더 했을 거예요. 아마 1900 몇 명 중에 10 몇 명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인 거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 바람만 넣은 기대만 넣은 예,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사실 저는 한국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노동조합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둘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 안에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임기 안에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 이미 이제 발표한 바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방에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기재부하고도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전의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뭐 월평공원 아까 사유지 매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뭐 갑천 친수구역도 있고 매봉공원도 최근에 뭐 얘기 나오고 네네 매봉공원도 지금 그 일몰제 대상이 되기도 한데 뭐 이런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아까 이제 월평공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대전시가 2020년까지 녹지기금을 4,600억 원 정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국토부 장관이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계획이 김현미 장관이 심상정 의원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당이 일몰제 대책을 요구해서 발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대요? 아니면 예, 하셨대요. 받으신 거래요? 장관이 전화를 했다고. 예. 그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이 그리고 월평공원도 사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20년까지 이게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공원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일정한 보상을 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 소유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환경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매봉공원은 좀 특이하죠. 거기는 연구특구 내에 계획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가 샀어야 하는 지역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대전시하고 제가 이제 특구본부도 갔었는데 대전시하고 서로 이제 대전시는 특구본부가 뭐 양해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특구본부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부지가 월평공원만큼 넓지도 않고 금액이 크지도 않아서 과기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쪽이. 매봉공원이요? 예. 이제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민대책위와 대전시가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블럭은 약간 조정해서 지금 이미 이제 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개발 행위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의당은 뭐 지난 총선 때부터 생태형 주거단지 저밀도 저층에 뭐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계속 지원을 늘릴 것을 매입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뭐 도시공원위원회 등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어쨌든 계속 그 매입 비용 자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월평공원은 대전시에서도 이미 그 용역한 것을 보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면 충분히 월평공원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도심 공동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도시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이 있나요? 이제 뭐 사실은 원도심 관련해서는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상권이나 이런 게 그 문화적인 어떤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원도심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로 가는데 사실 뭐 이제 아파트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다 똑같잖아요. 일단 살던 원주민들은 80% 이상이 쫓겨나게 되는 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으로 상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마을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마을의 그런 형태들은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마을이 100개면 모델도 100개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기획자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 스스로가 토론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면 대전시는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첫 단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그런 논의를 이끌어갈 마을 기획자들을 양성해서 어쨌든 원도심의 시범 사업으로 그런 걸 좀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또 같이 즐기고 이러려면 또 이제 공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마을 도서관이 됐든 극장, 밥집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원도심에 어쨌든 이제 빈 공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그런 데로 나가는 어떤 시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옛날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충남도청이 사실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시민대학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뭐 이제 그런 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시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그러니까 문화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 자치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좀 폭넓게 개방하고 그래서
그 공간들 또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어린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인 커뮤니티와 교육의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램 백지화 얘기를 하셨는데 표류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뭐 보관이랄까요? 뭐 김 후보께서는 네네. 그 대중교통 관련한 공약도 좀 내세우셨던 것 같고. 네, 월 10,000원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타슈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을 왜 만드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전의 자존심. 딱 저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삿대질입니까? 삿대질 아닌데 다섯 개인데 5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게 빠졌어요. 도시철도 2호선을 왜 만들어야 되냐. 저는 지금 대전의 대중교통이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이 자가용 중심에서, 저도 물론 자가용 타지만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도로가 굉장히 좋은 도시더라고요. 이제 도로가 좋으니까 자가용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처럼 막 이렇게 교통 혼잡에 그렇죠. 교통사고 많이 나죠. 늦으셨어요. 그쵸? 예. 30분 늦으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히 말 꺼내가지고. 그 미세먼지 문제 있죠. 유류비도 1인당 유류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이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가용을 타면 개인에게는 좋지만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중교통으로 좀 옮겨오게 하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면 한 20% 정도가 옮겨온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야 되는데 사실 트램도 사업비가 6,6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박성효 후보가 발표한 거는 5년 전에도 고가철이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5년 전하고 물가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비용이 들어가 버리면 대중교통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전체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개선하는 비용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정기권 10,000원 이런 그 유인하는 어떤 재정적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할 돈 갖고 공사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돈 깎아주고 더 늘리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 공사하면 그게 다 건설사로 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도 줄이고 미세먼지 대책 세우라고 하면 맨날 전기차 이런 이야기 하지만 차 자체를 줄이면 더 좋잖아요. 뭐 이제 그런 문제나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버스를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게 버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좋기 때문에 버스 노선 합리화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고 BRT 도입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버스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대중교통 이거 그 다른 후보들 개발 공약 관련해 가지고는 민자유치 이런 얘기들도 하시니까, 근데 뭔가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민자유치 하는 데 있어 명분이 되지만은 지금 같은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거는 민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순수 정부나 시 예산 갖고 해야 될 거라는 얘기인 건데 그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모릅니다. 네, 여쭤보세요. 진짜 출마했죠. 본인도 몰라 찾고 있잖아요. 아니 총액은 뭐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준공영제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공영제로 이제 그 전환하면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정도가 오면 한 75만 정도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 버스로 옮겨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660억 정도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사실 이제 순세기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 도로 파헤치는데 쓰이는 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께 2천억 원이 이미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제 대중교통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사실 지금의 그러니까 크게 추가하지 않고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대전시가 그런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죠. 아까 김인기 후보께서 이제 편의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대전에도 이제 그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지선 있잖아요. 마을별로 다니는 그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딱 내가 나갔을 때 5분 안에 버스든 뭐가 온다라는 확신성만 있으면 사람들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한참 걸어 나가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좀 아무래도 덜 이용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선 합리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선과 간선을 이제 어쨌든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환승은 해야 돼요. 전혀 환승을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환승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뭐 박성효 후보가 50년 만에 처음 노선 개편했다고 하는데 아버님한테 칭찬받으시네. 예. 근데 아버님한테만 칭찬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버스 노동자들 만나봤더니 뭐 칭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하철 1호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뭐 이렇게 가면서 이것과 연계시키느라고 또 이 노선이 엉뚱하게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선 합리화는 필수적이죠.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가고 대신에 한 번쯤은 갈아타고 가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김현 기자님, 네, 정치 우리 대전 현안 관련한 질문 또 있으면 하나만 더 해주시죠. 하나로 원자로에서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 폐기물 연료 반입 반출 문제도 문제가 됐었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죠. 이게 뭐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대전시장님하고 5개 구청장이 다 모여가지고 막 협약도 하고 지금 이제 대전시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도 뭐 이 협약한 게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 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그냥 짓지만 장기적으로 탈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핵재 처리 실험과 고속로는 사실은 이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고속로가 신규 원천이니까. 그러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른 건 잘하시지만 이거는 현금 받고 내준 꼴이거든요. 어음 내주고 어음도 지금 부도날 지경에 있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걸 반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판 했었는데 그래서 기재부에서 임의 배정이라고 해서 재검토위원회를 검토위원회를 뭐 이렇게 구성해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완전 전부 다 비공개. 그다음에 깜깜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반대 패널 측이 다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기까지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단은 중앙정부하고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성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자력 안전 민간 감시기구 조례를 대전시 최초로 주민 발의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당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걸 허태정 후보께서 구청장인 시절에 예산 500만 원도 안 줘서 물론 의회가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예산 500만 원도 배정 못할 만큼 구청장이 힘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을 실제로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직접적인 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뭐 그 예산 따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예. 이럴 때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은 안 하셨죠. 지금까지 전임 시장들께서. 21대 총선을 예. 염두에 두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전투를 두고 예. 앞에 있는 전투를 두고 제가 시장이 돼서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진지한 얘기 또 웃긴 얘기들도 많이 나눴는데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김윤기가 꿈꾸는 대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인구가 줄고 세종으로 유출되고
그래서 뭔가 세종하고 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광역화 이야기하면서 세종을 무슨 배후 도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인구가 주는 문제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전이 세종보다 매력이 없는 도시인 거죠. 그게 뭐 교육이 문제가 됐든 환경이 문제가 됐든 그러면 대전은 대전만의 매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월평공원 때문에 뭐 16일 굶어서가 아니라 월평공원 갑천처럼 도시만에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혹은 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가진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런 매력을 살리는 도시여야 하고 자연 문제, 비정규직 문제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보호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매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공공성, 지속 가능성,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의 미래를 열겠다. 이런 게 이제 저의 포부인 거죠. 예.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 PD와 엮인 사람 내는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정의당 수석 김윤기 예비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제일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고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왜 대전시장이 되고 싶으세요? 월평공원 지키고 싶어서. 그럼 지난번에는 왜 되고 싶었어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진보정당이 가치와 비전, 정책은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근데 지난 4년간 저는 저희 정의당이 대전시에 있는 정당들 중에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한 정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덤으로 현실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말씀드린 현안에 대한 대책들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그런 가치와 비전을 담은 공약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디 진심으로 여러 지역민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랑 엮이시면은 행운이 많이들 오는데 예, 행운 있죠? 있어야죠. 저만 나고 지지율 더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맞는 얘기네요.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기자님 어떠셨어요? 네. 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만 많이 뵙고 인사만 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미래를 그리고 계신 것 같아서 김윤기 후보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김윤기란 인물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네,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친근한 우리 이웃이라는 걸 보여주기에 기획한 팟캐스트 아닌 것인가에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 PD 엮인 사람. 이제 대전광역시장 후보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만 남았네요. 지난주에 나오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나오십니다. 허태정 후보님 얼른 나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임효인,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지?